안녕하세요. 자,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아침부터 살짝은 조금 껄쩍지근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장 후반 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분봉 한번 볼게요.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빠지더니, 시작할 때 이랬죠. 다 갭을 메우는가 싶더니 또 빠져요. 자, 그런데 결국은 지그재그로 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자, 시장을 오늘 잠깐 보면 시장이 딱 빠질 때보다 종가는 낮게 끝났죠. 그런데 포스코는 시작하는 것보다 높이 끝났다. 뭐다? 시장에 있는 돈이 자, 어떤 종목들은 낮아졌고 어떤 종목들은 높아졌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높아졌죠. 자, 그런데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도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높아졌어요. 기아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엄청 낮아졌죠. 에코프로 BM 낮아졌습니다. 뭐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고점에 있는 돈들이 지금 현대차, 기아,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우리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자,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 입장 방법을 좀 바꿨어요. 댓글에다가 이제 링크를 이제 공유해 드리는데 이제 어르신 분들이 혹시 요거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냐면 전화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다가 이제 번호 남겼는데 전화 와갖고 가입하고 사기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저도 좀 편하게 이제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 번호를 지웠다가 여기 지금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링크를 제가 올려두니까. 자, 그런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텔레그램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료 추천주도 제공받을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고, 자, 좋아요 한번 하고 시작하자고요. 자, 오늘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포스코홀딩스 사야 한다. 오늘도 아쉽지만 사야 한다. 자, 볼게요. 이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런 급등세를 지금 보여줬어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잠깐 이렇게 꿀꺽했던 뭐 요런 약간은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딱 이것이 이제 이 5일선을 깨지면서 21선이 올라오잖아요. 자, 요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한 바퀴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61선까지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들은 그러거든요. 이 중소형주는요, 단순히 5일선, 21선을 마지노선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형주를 할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 대형주입니다. 30조 시가총액하는 대형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볼 때는 기본 21선, 61선 봐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져가 봅시다라는 어떤 멘트들을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시가총액이 조가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건 30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은요, 사실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깼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 시총이 크다 보면 시총이 작은 종목은 마지노선을 21선으로 놓고 21선 반등 잡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큰 종목들, 대형주,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종목들은요, 21선을 기준으로 61선 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지지를 기준으로 놓고, 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매수세 나오죠. 자, 정말 떨어질 만큼 사실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여기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 노란 선이 61선이에요. 자, 이 6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사실 여기서 급등이 좀 나왔죠. 급등. 그럼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으면 급등에 올라탄 개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급등을 깨는 구간이 생겨버려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 깨지질 않았어요. 자, 이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꼬꾸라진다면 여러분들이 팔아버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굴곡에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급등이 있었으면 급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급락이 있었으면 다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좋은 걸 더 봐야죠. 자, 지금 뭐가 좋아요? 거래량들이 실리기 시작하고 붙기 시작한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어요. 많이 쳤습니다. 정말. 이놈들 몇 프로까지 뺐나 보면 10%의 지분을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들이 10% 팔아먹은 자리는 여기지. 여기 올라갈 때지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뭐다? 자, 외국인들이 걸어놓은 물량을 개인들이 산 거예요. 이거 막 유튜브에서 포스코홀딩스 사라 그러고 막 저기 배터리 아저씨가 포스코홀딩스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걸어놓은 물량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까지 같이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추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는 어느 정도는 멈췄어요. 최근에도 이제 뭐 파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는 모습도 있었고 거의 거래가 안 일어난 지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공매도와 매수세의 어떤 줄다리기 속에서는 거의 좀 평행한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 자, 여기 보시면 큰 흐름이에요. 여기 이제 결국은 여기 지금 매물대를 다 뚫어놨어요.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저걸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걸 보시면 뭐 84조, 83조, 87조, 91조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50조 나오던 이 회사가 70조, 80조, 87조, 90조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2020년도, 2021년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괜히 2020년도, 2021년도 자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2021년도 여기도 보세요. 이때보다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런 소리가 있죠. 니켈 강산도 이제 어느 정도 공장 만들고 저기 리튬 이런 쪽에서도 이제 뽑아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가총액보다도 저 염호의 가치가 더 높아요. 정말 사실 저평가예요. 포스코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요 홀딩스의 시추 기술, 리튬 시추 기술, 정제 기술들을 보면 좀 공부를 해보면 이 대한민국의 포스코 홀딩스만큼 이 정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런 거 팔면 돈이 되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영목 우리가 못 건들죠. 영목 건들죠. 아르헨티나 지금 거의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더 뽑아달라고 염호를 또 다른 염호가 있지만 그게 리튬이 돈이 되면 자기들도 살아야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른 염호 요것도 니들이 개발해 볼래? 저기 칠레에서 우리 니켈 강산 또 있는데 요것도 해볼래?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자원의 국유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나라들에서 리튬을 이대로 그냥 다른 기업들 외부의 나라에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요런 이제 기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기술력이 있고 돈이 있는 것에 이 어떤 큰 흐름은요.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리튬 광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 미국이니까. 그 나라는 힘이 있어서 못 가져오지만 여 나라들이 못 살고 실제로 그걸 뽑아내는 기술이 없고 그럼 뭐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야죠. 포크레인 들고 들어가야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때 어땠어요? 니들 철도 하나 못 만들고 총도 없고 우리가 개화시켜줄게. 말이 좋아 개화였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 짓밟혔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았고 돈이 많았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사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힘의 논리, 돈의 논리예요. 기술력의 논리고 지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막 이게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국유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제 못하냐 그거 아닙니다. 포스코의 기술력 정도면 어디든 가도 됩니다. 못 사는 나라한테 가서 우리가 뽑아줄게. 그런 다음에 욕심을 많이 안 내면 됩니다.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포스코의 대시세가 나온다는 것을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과거에 정말 이 석탄, 광산, 이 철광,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하던 이 시기에 이 포스코가 어마무시함을 누렸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사양산업으로 점점 이제 줄었잖아요. 이 막 나라가 발전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발전이 끝나고 이제는 기술력의 시대가 됐고 친환경의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주사업이니까 무너졌잖아요, 주가가.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이 영광을 찾아보는 거예요. 못해도 이거는 6, 70만 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뚫고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제 거래량 2023년도 지금 5월밖에 안 됐습니다. 반도 안 지나갔어요. 지금 거래량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 거래량이 이만큼 실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연봉이 이렇게 쓸 겁니다. 분명히 이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그러냐? 금양이 제가 금양 교육생분들한테는 그랬지만 이때 제가 이제 2022년도 중순이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제 교육생분들한테 말씀드릴 때가 주가가 아마 여쯤에 있었을 거예요. 만원 전후로. 근데 제가 요것을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그때 거래량이 한 요 정도밖에 안 터졌었어요. 요거 더 간다. 왜? 요걸 뚫을 것이다. 요 거래량을 이게 넘어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못 들었어요. 그럼 뭔 말이냐? 넘어가요. 이만큼은 안 나올지라도 이거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2년치 거래량이 여기를 압살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벌쳐져요? 2023년 뭐가 됐어요? 요만큼 이 두 개를 합쳐서 요만큼을 넘으면서 이건 더 터져버려요. 역대급 거래량 요거를 여기 위에 살짝 올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약간 뒤에부터 했지만 이걸 뚫고 나서 대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지금 그런 시세를 맞아야 된다. 자, 포스코홀딩스 그래요. 지금 이거 아직 우리나라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났어요, 시장. 앞으로 요만큼 더 남았다는 거예요, 최소. 이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게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갈지, 여기까지 멈출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저가라는 거. 자, 그것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